올 초 4명의 사망자를 낸 여수산단 여천 NCC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면서 사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광역시의 부채가 4천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고금리로 강원도가 지급 유예를 결정한 가운데 지역 지자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공동으로 나선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구시 의회에 이어 광주시 의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년 만에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크고 적자 운영에 책임을 놓고 목포시와도 갈등을 빚으면서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산단 여천 NCC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면서 사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업체는 올 초에도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여천 NCC 3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노동자 8명 가운데 1명이 2m 높이에서 뛰어내려 다쳤고 나머지 7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순간 가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해당 발주처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발화가 돼서 화재가 난 거죠. 지난 2월 대형 폭발로 4명이 숨진 사고를 겪고도 여천 NCC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했습니다. 불이 나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고였지만 하나솔루션 TDI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본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상황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소방서는 물론 노동청, 방재센터, 경찰, 전남도는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당연히 사고 은폐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사고를 인지한 여수시가 상황을 파악해 행안부와 전남도에 보고했습니다. 벌칙이 지금보다 몇 배로 강화된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강제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으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하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대형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를 내 형사처벌 대상까지 된 여천 NCC가 반성은커녕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들이 받는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총 부채가 4천억 원 이상 늘어났을 정도인데 추진 중인 대형 현안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가 춘천 레고랜드 주변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2,050억 원이 갚기 어려워지자 강원도가 이를 대신 갚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매각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입니다. 광역지자체인 강원도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공사를 정리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우리 지역 재정은 괜찮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사이에 채무 규모가 1조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말에는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PCR 무료 검사 등을 위해 많은 재정 지출이 있었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형 사업도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커지는 데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금 수입은 줄고 있어 지자체가 받는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아직 채무 비율이 17%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빚을 많이 냈으니 좀 이제 줄여나가는 작업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또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쓸 수 있도록 계획도 짜고 그러니까요. 최근 3년 사이 부채가 4천억 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대형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달빛동맹,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됨에 따라 대구시뿐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의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결국 광주시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전 소통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회와 합동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을 유보했습니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주와 대구시의회 모두 공동유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시의회 동의가 필수인 아시안게임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광주와 대구 이외에 어떤 도시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인기가 없는 메가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을 하고 있고 광주시는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 있어 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 도시가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2038 하계 아시안게임이 지역 시민단체와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674명, 전남에서 788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4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전날엔 549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 805명과 비교해도 600명 넘게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년 만에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큰 데다 적자 운영의 책임과 해결을 목포시에 돌리고 있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도심의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대기실이 등교를 앞둔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비상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도 많이 등교를 하는데 많은 버스에 사람이 인파가 밀리고 그로 인해 버스를 못 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파업의 쟁점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13일에서 12일로 단축된 만근 일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사간에 앉아서 회사는 아무런 답을 주지를 않아요.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조정 신청을 하나 답은 똑같습니다. 회사 측은 적자로 임금까지 못 주는 상황에서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협상안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과 노선 조정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목포시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을 조정한다거나 또는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적자 노선을 저희들이 뛸 수 없기 때문에 반면 목포시는 지난해 98억 원에 이어 올해도 118억 원의 재정 지원에 나섰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30억 원의 추경 예산까지 세웠다며 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2년 전에도 파업을 벌여 목포시가 지원금 10억 원을 약속하자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회사 측이 적자를 내세워 휴업을 신청했다 철회하며
지원금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여수 여천농협이 특정업체와 10억 원대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KBC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천농협이 정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15억 9천만 원의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맺고 업체로부터 1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비 68억 원 가운데 국비와 시도비 34억 원이 투입된 농협 보조금 사업이 여수시의 묵인 속에 2년 넘게 문제 없이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살펴볼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2천억 원 규모의 시청사 시공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책임 있는 시청사 시공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통합 발주를 분리 발주로 바꾸기로 하고 시공업체의 서류 제출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마감 2시간을 앞두고 입찰 공고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업체들은 사업을 분리 발주한다면 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10개월 만에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책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국감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현대산업개발이 627억 원의 입주 지원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거 지원 체계의 핵심 쟁점이었던 입주 지원 배상금은 결국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대로 수정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에 대한 배상금만 지급하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중도금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주가 60개월 지연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은 62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예비 입주자들은 세대당 1억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입주 예정자들에게 주거지원금 1억 1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피해자분들과 계약자분들 모두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최종 주거지원책 확정까지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조호섭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익희 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송갑석 의원도 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주거지원책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산업 측에서도 기꺼이 통 크게 협상을 해오시고 이렇게 타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입주할 아파트가 사라져버린 예비 입주자들의 절절한 호소에 지역 정치권이 화답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에 대한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구 명칭의 동서남북 등 위치에 따른 게 아니라 자치구의 정체성을 담아보겠다는 건데요. 시급한 구간 경계 조정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 확보가 뒤따르는 명칭 변경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명칭 변경은 지난 7월 말 열린 구간 경계조정회의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지역국회의원, 구청장 등은 민선 7기에서 논의된 구간 경계조정을 백지화하고 구 명칭부터 종합적 방안을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973년 구단위 행정체제가 도입된 뒤 자치구가 추가된 적은 있지만 명칭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2000년대 초 북구를 태봉구로, 광산구를 지산구로 바꾸는 안이 추진됐지만 비용 부담과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면단위 명칭 변경을 성공했던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바꾸는데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관에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명칭 변경에 따르는 비용도 문제입니다. 자치구 내 안내판에서부터 행정서류, 공공기관 외벽 간판까지 모두 바꿔야 합니다. 광주시는 비용이 뒤따르는 만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나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재정은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당장 인구수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는 구간 경계 조정은 10년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제기된 자치구 명칭 변경. 구간 경계 조정만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자치구 명칭 변경까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우려로 꼽히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오는 2024년 4월 치러질 예정인 제22대 총선에서 광주는 8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선거구 중 총선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3만 9천 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광주 서구을 지역에 최근 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며 인구수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하한선 기준이 상향되거나 특별한 선거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광주는 지난 18대 총선부터 이어진 8개 선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개최되고 묵념 사이렌도 울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광양시 중동 광양시민광장 야외광장에서 개최되는 여순 사건 74주기 합동 추념식은 행안부 장관과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립니다. 오전 10시 행사에 맞춰 순천과 광양에서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묵념 사이렌이 1분간 울리고 여수에서도 오후 3시에 울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울리는 묵념 사이렌은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니라며 지역민들이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동구 용산지구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는 남구 봉선동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오늘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중학교 학교군 일부 개정 고시안을 가결하고 용산초 졸업생들을 무등중학교로만 배정해오던 기존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는 봉선동에 있는 중학교로도 진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용산지구에 사는 학생들이 무등중학교를 다니려면 거리가 멀어 통학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